자, 우리 현대제철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최고의 투자 파트너 주식 마초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또 즐거운 토요일입니다. 그쵸? 이제는 좀 슬슬 밖에 비가 내리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지금 현재 또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시간은요, 자, 4월 10일 토요일 오후 1시 21분을 막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또 이렇게 비가 오니까 또 막걸리에 또 파전 이렇게 또 먹고 싶은데, 아직 뭐 낮이라서 좀 술을 먹기는 그렇고 이따가 저녁에 좀 파전에 막걸리 어떨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네요. 뭐 어찌됐든 이렇게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영상 오늘 현대제철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자, 제가 오늘 현대제철 이렇게 주말에도 영상을 촬영을 하는 거는 최근에 좀 주가가 많이 이렇게 하락이 나오면서 많은 분들께서 좀 걱정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근데 제가 이 최강 주식 채널에서 분명히 예전에 또 영상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자, 제가 이렇게 2주 전 영상에서 분명히 여러분들께 뭐라고 했습니까? 이 가격 올 때까지 일단 관망하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드디어 이제 우리가 관망을 좀 끝낼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말인즉슨 이제는 슬슬 우리가 좀 매수를 이어 나가야 될 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영상을 촬영하게 됐고요. 자, 그래서 이 현대제철 바로 여러분들께 앞으로 어떤 식으로 좀 끌고 가시면 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니까요. 자,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딱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제가 영상 촬영하는데 정말 또 큰 힘이 납니다. 꼭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현대제철 바로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우선 이제 현대제철이 이렇게 금요일에 마이너스 2%가량의 이런 주가의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장이 마감이 됐었어요. 자, 근데 저는 이 현대제철이라는 종목이요, 드디어 이제 슬슬 매수 타이밍이 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여러 가지 약간 좀 국제정세 퍼즐을 우리가 맞춰본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현대제철에 굉장히 큰 이런 좀 뭐라 해야 되죠? 이익을 줄 수 있을 만한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될 겁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뭐냐면 우선 첫 번째로 이번에 트럼프가 얘기했었던 이 관세 유예가 되겠죠. 자, 지금 이 관세 유예라는 게 사실 여러분들 그냥 말이 유예지 이번에 뭐 한 달 정도 유예를 시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은요, 이거는 그냥 일시적인 현상만 나와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90일을 유예를 시켰습니다. 90일이라는 거는 이제 올해 7월쯤이 되면 또다시 관세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겠다라는 뜻인 건데, 요번에 여러분들 1월부터 관세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가 4월부터 관세를 부과를 했던 거를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게 되면 7월 달에 또다시 이제 관세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다? 그럼 이제 관세를 부과하는 거는요, 10월에서 11월쯤이 되어야지만 관세 부과가 될 것이다 라고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10월이나 11월에 이전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이런 고율의 관세를 만약에 부과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다시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을 이제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요인이 될 거고요. 자, 근데 이제 이 인플레이션은 당연히 미국도 절대 피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미국이 여러분들 내년에 중간 선거가 있어요. 자, 트럼프가 이제 일기 행정부 때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속으로 좀 후회하고 있을 것 같은 게 뭐냐면 중간 선거를 제대로 치르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하원을 거의 뭐 민주당이 장악을 했다시피 이렇게 좀 장악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일기 행정부 때는요, 트럼프가 큰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자, 근데 지금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 마지막 4년 동안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나서 그런 다음에 이제 와, 나는 정말 훌륭한 대통령이었다 하면서 이제 어쨌든 퇴임을 하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중간 선거를 제대로 치러야 되는데, 요 중간 선거를 제대로 치르려면 여러분들 뭐가 돼야 된다? 물가 상승이나 이런 것들을요, 어느 정도 억제를 해줄 수가 있어야 돼요. 그 말은즉슨 뭐 해야 된다? 나중에 여러분들 관세를 또 부과를 한다라고 했을 때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지 못할 거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면 이 물가가 확 튀어버리니까 이거를 잡아야 돼요. 그러다 보면 이제 나중에 관세에 대한 얘기가 또다시 나온다라고 할지라도 기본 관세 뭐 10% 정도만 이렇게 부과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좀 저율의 관세로 해서 뭐 15% 정도의 관세만 부과를 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끌고 가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야, 이거 뭐 이 정도 관세면 괜찮네 라는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도록 분명히 유도를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갑자기 현대차 그룹이 얼마 전에 어떤 얘기를 했었습니까? 자, 이제 미국에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공장을 직접적으로 건설해서 여기에서 자체 생산을 진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상 지금 이제 그 미국에서 현대차 그룹에는 이제 관세를 뭐 부과를 하느니 안 하느니 뭐 이런 얘기들까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제 이 현대차 그룹에서 투자를 발표를 했을 때 거기에 이제 일부분은 뭐였습니까? 현대제철 같은 이런 회사들도 여러분들 미국으로 가서 직접적으로 공장을 짓겠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
이 현대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완성차를 만드는 회사이고, 그런 완성차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 또 철강 이런 것들이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원래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한국에서 만들어가지고 미국으로 보내면은요, 이거는 사실상 미국으로 우리가 수출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같은 회사 그룹사들끼리 그냥 이 물건을 보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다 무역, 여러분들 뭘로 잡힌다? 흑자로 잡힙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무역 흑자로 잡히게 되면 나중에 또 트럼프가 이거 가지고 딴지를 걸면서 야, 너네 무역 흑자 많이 내네, 너네 관세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제철이라는 회사까지 지금 요번에 미국에 공장을 짓게 되면은 무역 흑자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아예 안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완성차를 만들려면 어쨌든 철강은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이 철강을 만드는 이 현대제철이라는 회사를 아예 미국으로 옮겨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우리나라 철강 회사들 중에서 가장 높은 경쟁력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론 이제 포스코 같은 회사들도 있죠. 근데 포스코는 문제가 뭐냐면, 사실 이제 포스코가 여러분들 만약에 미국에다가 진짜 공장을 지어야 된다? 그럼 이 뒤에 따라오는 이런 밸류체인들 다 따라가야 됩니다. 뭐 중소기업사들이든 중견기업, 이 회사들과 계약을 맺고 있는 회사들 다 따라가야 되는데 쉽지 않아요. 그쵸? 근데 이제 현대차 그룹은요, 그럴 만한 능력이 있고 그럴 만한 돈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으로 가서 투자를 진행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이제 앞으로 현대제철이라는 회사가 이제 철강 산업계에서 엄청나게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이제는 계속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올릴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 갑자기 또 이제 중국에다가 합계 관세를 145%를 부과를 해요. 전 세계에서 지금 철강과 비철금속을 가장 많이 생산해서 판매하는 나라가 바로 중국이고, 이거를 가장 많이 소비해주는 나라가 여러분들 어디였어요? 미국이었는데, 이제는 여러분들 이 미국이 이걸 소비를 안 해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뭡니까? 중국에서 미국으로 가야 되는 이런 철강이나 비철금속들에 대한 이런 공급량이 순간적으로 줄어들게 되면서 이거를 누군가가 흡수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흡수해줄 수 있는 게 바로 뭐다? 우리나라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 중에서 이거를 현대제철에서 바로 미국 내에서 현지 생산을 하게 된다. 이거는 완전 여러분들 뭡니까? 미국 내에서 그냥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요가 발생을 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있는 거죠. 물론 지금 이 공장을 짓는다라는 게 뭐 당장 다음 달에 뚝딱 지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이 어느 정도 나올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나, 우리가 현대제철이라는 회사를 지금 매매를 할 때 솔직히 여러분들 한 달, 두 달 이 정도 시간 바라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어쨌든 현대제철 같은 이런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가지고 있는 모멘텀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 회사는 수소차 관련되는 모멘텀도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이런 지금 모멘텀들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사실 좀 어느 정도 오랜 기간 동안 가져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 매매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서야 좀 쌍바닥이 나오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저점을 확실하게 잡아서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를 진행,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어떻게 한다? 그냥 놔두면은 주가가 이렇게 알아서 올라가게 될 것이고요. 나중에 여러분들 어떻게 된다? 확실하게 우리는 수익 볼 수 있는 이런 매매를 정말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현대제철이라는 종목을 우리가 이제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이제 슬슬 우리가 저점을 얼마 정도로 좀 잡아놓고 매수를 진행을 해야 되는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또 말씀을 드려보기 위해서요, 제가 이렇게 현대제철이라는 종목의 요 분석 자료 하나 또 만들어서 가지고 와 봤습니다. 자, 보시면은 제가 오늘 날짜 기준으로 이렇게 확실하게 또 만들어서 가지고 온 분석 자료고요. 제가 만들어 놓은 현대제철의 분석 자료가 여러분들 어떤 거냐면, 자, 그럼 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저점을 또 얼마로 잡아놓고 매수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건지, 자, 매수하신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을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시고, 자, 그리고 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목표가를 얼마로 잡아놓고 매도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건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 놓은 게 바로 이 분석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현대제철이라는 종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이 계셔도요, 자, 이 분석 자료 받아가시면 여러분들 확실하게 또 수익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저는 자신있게 또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나도 현대제철의 분석 자료 좀 정말 빨리 잘 받아가서 내가 확실하게 또 수익 낼 수 있는, 자, 이런 매매 반드시 꼭 좀 진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여러분들 상단에 전화번호 보이실 겁니다. 010-6880-0067, 여기 있는 전화번호로 저에게 현대라고 딱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대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분석 자료를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자, 이번에 현대제철의 분석 자료 꼭 많이들 받아가셔서요, 자, 결과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수익 낼 수 있는 이런 매매 반드시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현대제철에 대해서는 딱 이 정도까지만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 시장의 변동성이 커짐에 따라서 지금 이 시장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져 가고 있다. 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건데요. 자, 이럴 때는 우리가 당연히 시장의 흐름, 이런 것들도 같이 분석을 해보면서 종목 분석도 해야 됩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을 모두 다 보시게 되면 내려가고 있는 우하형 추세가 확실하게 돌파가 되는 이런 모습들이 현재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쵸? 그렇다라는 거는 지금 또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우하형 추세가 확실하게 또 돌파가 되면서 바닥을 잡아주고 있는 자,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바닥을 잡는 움직임에서는요, 항상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매도 물량과 매수 물량의 이러한 지금 그 충돌이 많아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거래가 굉장히 많아지게 되는 변동성 장세가 펼쳐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변동성 장세가 펼쳐질 때는요, 항상 우리가 수급의 움직임이 어디로 가는가 이런 것들을 캐치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해야 되는데, 사실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 하루 종일 시장을 보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런 수급의 움직임을 캐치하기가 되게 어렵죠. 자, 하지만 저는 하루 종일 이렇게 영상을 촬영을 하면서요, 자, 이 수급의 움직임이 어디로 이동을 하는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또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제 채널에서 영상 시청해 주시는 분들 조금이나마 더 도움을 얻어가실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텔레그램 방에서 꾸준하게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거는 제가 실제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이고요. 자, 또 오늘 날짜에도 여러분들께 주요 이슈들 말씀드리는 거 보이실 겁니다. 자, 보시다시피 제가 이제 금요일에는 또 여러분들께 어떤 도움을 드렸느냐라는 걸 여러분들 살펴보시면요. 자, 보시다시피 4월 11일 여러분들이 어제의 날짜죠. 제가 이 Y랩이라는 종목을 여러분들께 시초가 매수하셔라 라고 8시 49분에 다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 Y랩이라는 종목이 어떻게 움직였는가 여러분들도 살펴보셔야 될 텐데, 자, 보시다시피 이제 장 초반에 마이너스 1%로 시작을 했었던 이 종목이 장중에 상한가를 달성을 해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요, 또 저에게 종목 받아가신 분들 하루 만에 굉장히 큰 수익을 올렸다라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제가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들께 또 꾸준하게 단타 종목으로 이렇게 도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께서도 이 텔레그램 방에만 들어오시면은 확실히 수익 낼 수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나도 이 Y랩이라는 종목처럼 자, 이런 단타 종목 꾸준하게 잘 받아가서 매일마다 이제 수익 낼 수 있는 매매를 꼭 진행을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상단에 여러분들 전화번호 보이실 건데요, 010-6880-0067 여기 있는 전화번호로 저에게 마초라고 딱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초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텔레그램의 링크를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보내드리는 이 링크 여러분들 받아가셔서 딱 클릭을 하시면은 바로 이렇게 제 텔레그램 방에 어떤 분들께서 입장 요청하는지가 나와요. 또 보시다시피 11시 11분에 또 여상식 님이라는 분께서 또 입장 요청을 주셨고, 이런 분들 제가 다 그룹에 추가 버튼을 눌러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그룹에 추가를 딱 눌렀을 때 여상식 님이 그룹에 추가되었습니다 뜨는 거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저는 실제로 여러분들 텔레그램 방에 이렇게 다 입장을 시켜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나도 이 텔레그램 방에 좀 빨리 잘 들어와서 확실하게 이런 단타 종목으로 꾸준하게 수익 낼 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 반드시 꼭 진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아까 말씀드렸죠, 상단에 010-6880-0067 여기 있는 전화번호로 저에게 마초라고 딱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초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텔레그램 방의 링크를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요, 이번에 이 텔레그램 방에 꼭 많이들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확실하게 수익 낼 수 있는 매매 꼭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텔레그램 방 그리고 단타 종목에 대해서는요, 딱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